김제 시민의 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김제 시민의 신문사 편집국장을 맡고 있는 홍성근 기자입니다. 현재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만경 709 방수제도로와 새만금 동서도로 그리고 새만금 신암강 방파제에 대한 관할권을 심의 중입니다. 저희 김제 시민의 방송은 수년간 인근 군산시와 갈등을 빚고 있는 새만금 매립지 관할권 분쟁에 대해 김제시와 군산시의 주장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고 최근 제기되고 있는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에 대한 견해 및 상생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군산시의회 김영일 의장과 이건식 전 김제시장 모시고 말씀을 들어볼까 합니다. 예, 먼저 군산시의회 의장님 어려운 걸음 해주셨는데요. 예, 감사합니다.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제 시민 여러분, 꽃피는 봄날입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 가슴속에도 꽃이 활짝활짝 피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새만금 관할권을 놓고 우리 존경하는 이건식 전 김제 시장님과 김영일 시 의장, 제가 오늘 이 통합이라는 큰 주제를 놓고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우리 군산 시민과 김제 시민, 나아가서 부안 군민들에게 어떠한 희망을 줄 수 있는 대안은 없는가? 새만금이 계속해서 이렇게 대립과 갈등으로 가야 하는 것인가? 우리 전라북도의 미래가 달려있는 새만금 문제를 놓고 오늘 허심탄회한 대화를 하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또 이 대화에 응해주신 이건식 시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호방주제 관할권 확보에 주역이신 우리 이건식 시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예, 시민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존경하는 김제 시민 여러분, 그리고 군산 시민 여러분, 오늘 평소에 존경하는 군산시의회 김영일 의장님과 우리 새만금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같이 논의하도록 귀한 시간을 가지게 됐습니다. 우선 의정활동에 바쁘실 텐데 이 귀한 시간을 내주신 우리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오늘 같은 이런 만남이 좀 진즉 이루어졌어야 할 텐데 좀 만시지탄의 아쉬움이 없지 않습니다. 저는 새만금에서 3개 시군의 만남은 운명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새만금 사업으로 함께 협력해 왔습니다만 또 관할권 문제로 지금은 좀 다툼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번 총선에서 선거구 조정으로 군산시 일부 지역이 우리 같은 선거구로 포함돼서 더욱 이웃사촌의 그런 정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산, 김제, 부안이 더 가까운 이웃사촌의 정으로 지내려면은 지금 다투고 있는 관할권 문제부터 대법원에서 정해진 그 구도로 합리적으로 속히 해결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로부터 이웃사촌 간에는 법보다는 상식과 관습으로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는 이런 미풍양속이 우리 이 재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의 만남이 새만금의 백년대계에 크게 보탬이 될 수 있으리라고 저는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장님 인사 말씀에 오늘 토론에 앞서 의지가 상당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우선 토론에 앞서 두 분 인사 박수 한번 하시고 시작하실까요? 네. 예. 시장님 반갑습니다.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냥 예, 촬영 아니니까 앉아서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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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토론의 형식은 대담은 자유롭게 진행하겠지만 방송 시간을 고려해서 가급적 답변이 5분을 넘지 않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언이 길어질 경우에는 형평을 고려해서 제가 제지를 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지켜주시죠, 시장님? 예. 그럼 먼저 이건식 기자님께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그 새만금 그 이호방조제 관할권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실 당시만 하더라도 이거 좀 무리한 거 아니냐. 근데 저걸 과연 가능할까? 했는데 이렇게 이뤄내셨어요. 그 비결이라면 무엇이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참 처음엔 이 빈손으로 시작했던 그런 입장이었는데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그 힘을 받아서 막 우리의 꿈을 이뤄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해상 경계선으로 인해서 우리는 졸지에 그 바닷길이 없는 내륙 지방으로 이렇게 전락이 돼 버렸습니다. 지금 지도판에서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 지금 만경강, 동진강이 있고 신포가 여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 해상 경계선으로 보면은 이 만경강, 동진강을 지나면서 신포 앞에 조금 공간이 바다가 있는, 그래서 이것이 전체적으로는 새만금 전체적으로는 13.2%에 해당되겠습니다. 부안은 15.7%, 나머지 71.1%가 이제 군산 몫이 됐는데, 이것이 이제 일제 강점기에 했기 때문에 그 후에 대법원 판결, 그다음에 헌법재판소 판결에 의해서 이건 무효다 하는 것이 이제 선언이 됐고, 또 특히 오랫동안 지금 33년이 된 이 새만금 방조제, 이게 구축됨으로 해서 이 내측은 더 이상 이제 바다가 아니고 육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육지의 해상 경계선이라고는 이름을 붙이는 것은 맞지가 않다, 이런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주장, 알겠습니다. 또 반대로 또 그 새만금 그 이호방조제 관할권이 김제시로 확정되면서 군산시에서는 충격이 컸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당시 군산의 분위기가 어땠었는가요? 그렇습니다. 예. 우리 지난날에 우리 군산시의 정치권원들은 시민들한테 고개를 들을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120년간 가력도까지 71.1km를 우리 군산시가 관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2호 방조제 9.9km를 김제에 내주는 결과가 됐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은 통탄할 수밖에 없고, 그 여운이 결국 우리가 풀 수 없는 시민들의 갈등으로 유발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법원을 거쳐서 내일은 이제 당장 헌법 결정이 아마 날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셨군요. 거기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이 새만금 1억 2,300만 평 땅은 새로운 땅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번지 없는 새 땅이라 하는 얘기죠. 그래서 그 중에 바로 2호 방조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군산에서 뭐 빼앗겼다 하는 이런 생각은 안 하시는 게 그게 맞는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하지 말아라 한다고 해서 이게 안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시장님 나보고 하지 말라고 해서 우리 땅을 뺏겼다는 이 감정을 줘버릴 수는 없는 문제고, 군산시 입장에서는 71.1%라는 것은 방조제는 갑자기 생긴 방조제잖아요. 어느 날 그 강을 바다를 가로질러서 만드는 방파제고, 실제 71.1%라는 것은 그 안에 뒤에 지금 방조제 뒤에 포함된 모든 관할권이,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저 빨간 저 줄이 전부 다 그 해양 경계선입니다. 그 관할권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김제에게 대부분 뺏겼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감정이 아마 새만금이 시작될 당시에 군산시 입장에서는 이 해상경계선이 이렇게 다 있으니까 당연히 이거는 군산시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하셨다가 이게 이제 김제 관할권이 그렇죠. 되다 보니까 뺏겼다 이런 지금도 생각이 또 드실 수 가력도가 또 시장님 아시다시피 가력도가 지금도 군산시 가력도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한테는 예.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33.9km의 방조제 중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1호 방조제 부안이 4.7km로 조금 작습니다. 예. 우리 김제는 이제 9.9km. 예. 군산이 3호, 4호, 5호 방조제까지 합하면 19.3km가 되거든요. 그래서 월등히 두 배가 됩니다. 거의 월등히 많기 때문에 이제 우리 군산 시민들께서도 그런 것을 조금 폭넓게 우리 같은 운명 공동체라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이 폭을 좀 넓혀주셨으면 하는 이제 이런 계제에 우리 군산 시민들께 좀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 우리 싶네요. 시장님 말씀 참 저는 동감하고 아까 시장님께서 이웃 사촌이라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저희 군산 시민들이 우리 김제 시민들한테 또한 김제 시민들이 우리 군산 시민들한테 무슨 사적인 감정이 있겠습니까? 다 김제를 위하고 또 군산을 위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일로 인해서 서로 갈등과 반목이 있는데 문제는 이후 방조제를 또 차지하고 나니까 지금 현재 또 신앙만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바다를 터달라고. 그러니까 그걸로 또 끝난 것이 아니고 또 이제 또 한 발 더 나가서 좀 있으면 제가 이제 그 신앙만이나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할 테니까요. 예. 예, 첫 질문부터 굉장히 하겠습니다. 두 분 토론이 뜨거워지셨는데요. 아마 뒤에 또 나옵니다. 신앙만 예, 부분은.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뒤쪽에서 그 방수제 도로나 예. 또 동서도로 신앙 부분은 논의하는 걸로 하고요. 아마 우리 의장님께서도 뭐 굉장히 열정이 또 강하시고 아까 또 이 방수제를 뺏겠다라는 그 입장에서 또 우리 김제 씨를 바라보는 입장이 또 뭐 후한무치다 도적대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예, 있어요. 예. 이에 대해서 우리 김제 씨, 그 시민들께 또 하실 말씀이 또 한번 들어보고 싶고요. 예. 또 아까 지금 현재 지금 709 그러니까 지금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만경강 709 방수제도로하고 새만금 동서도로 그리고 신항 방파제가 지금 올라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세 개를 지금 모두 군산시는 군산 관할이다, 김제는 김제 관할이다라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 그에 대해서 군산 관할이다라고 하는 그 이유 아까 그 한번 말씀해 주시죠. 존경하는 김제 시민 여러분, 제가 관할권을 가지고 김제 시민과 다투는 과정에 조금 불미스러운 말투가 나가고 또 거기에 대한 감정이 격해져서 좀 시민들에게 말적인 아픔을 준 부분이 있다면 이 자리를 들어서 시민 여러분께 깊이 양해와 송구스럽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나 시민 여러분들께도 아다시피 제 심정이나 김제 시민 여러분의 심정이나 우리 존경하는 이건식 시장님 심정이나 똑같을 겁니다. 김제도 또한 마찬가지로 저희에게 지금 군산이 무력에 요구한다. 그리고 또 우리 목을 차지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강하게 우리 군산시를 몰아붙이는 부분이 있고 또한 이후 방조제에서 신앙만까지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군산 시민들은 운명이 걸린 일이기 때문에 그건 있을 수 없는 생각지도 않은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 중에 조금 격한 말이 나간 것 뿐이지 우리 시민들에게 김제 시민들에게 무슨 사적 감정이 있어서 그런 부분인 아니라는 거 시민들께서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그러니까 지금 그 세 건에 대해서 지금 이제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우리 시장님을 위시해서 김제 시민들이 많은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이후 방조제를 차지하신 것은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렇다고 해서 이 싸움이 끝난 문제는 또 결코 아닙니다. 왜? 김제 입장에서 지금 신항만 방파제의 소유권을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을 겁니다. 첫째는 김제도 바다를 터달라 하는 부분이고 1200년 전부터 김제가 거기에 만견형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200년 전을 역사를 따진다면 우리나라 분쟁이 없는 지역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새만금 신항과 또 새만금 사업과는 엄연히 별개의 사업입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다시피 군산항은 조석간마가 심해서
뻘이 많이 쌓입니다. 그 뻘을 1년에 약 150억에서 200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걷어내고 있는데요. 그 걷어내는 것도 시간이 갈수록 한계가 있습니다. 아마 군산을 잘 아는 분은 금난도라는 부분을 알 겁니다. 그 금난도라는 섬이 하나 생겼는데 바로 이 금난도가 뻘을 걷어서 쌓는 게 금난도입니다. 이제 그게 한계점에 다다라서 새만금 사업과 별개로 군산항의 대체항으로 만든 것이 군산 새만금 신항만입니다. 그런데 이제 방파제를 차지하고 보니 이제 바다를 터달라고 하면서 1200년의 얼토당토 않는 역사를 주장하면서 신항만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항만은 우리 군산에게 또 어떤 것이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26년도에 5만 톤급 2선석, 2030년도에 6선석, 2040년도에 9선석 나날이 발전 계획이 신항만에 써 있습니다. 신항만이 나날이 발전하면 우리 군산항은 그러면 반대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날이 저물 수밖에 없습니다. 나날이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군산의 운명이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운명이 달려있는 문제를 김제가 이후방주제에서 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산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운명을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바꿀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새만금 신항은 뺏길 수도 없지만 이 문제는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지금 헌법 소원이 제기되어 있고 사회자님께서 얘기하신 동서도로, 남북도로, 그리고 신항만 방파제, 그리고 만경 709 이 모든 것들이 이후 방주제가 결정 나기까지 1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는데 이제 이 부분을 놓고 김제와 군산은 지금 현재 중앙분쟁 조정이 올라가 있지만 건건이 군제 시민들과 군산 시민들이 격돌할 수밖에 없고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가 우리가 생각해봐도 언제 끝날 수 있는지 10년 안에 끝날 수 있는지 20년 안에 끝날 수 있는지 반세기가 걸릴지 누구도 모르는 일입니다. 결국은 이 문제가 전라북도 발전, 군산과 김제의 발전을 갈등으로 대립으로 유발시키고 발목을 잡는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방수제도로와 그 새만금 동서도로의 그 관할권에 대해서는 아까 지금 군산시 주장이라고 군산시 거라고 좀 주장을 하셨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그렇습니다. 설명이 조금 부족하신 것 같아서. 동서도로 예.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장님이 아까 조금 전에 방파제는 이후 방주제는 땅이 대부분의 땅이 결정 난 것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뒤에 땅은 결국은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논리대로 하면 저희들은 껌껌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껌껌이 일이 지금 스마트 수변도시가 지금 토목공사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은 중앙분쟁조정에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뒤에는 결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모든 문제는 대법원까지 가서 결정돼야만이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냐 하는 반문에 대해서는 우리 김제 시민이나 우리 군산 시민이나 반문해 볼 수밖에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이게 새만금을 빠른 속도로 개발하는데 지속적으로 개발하는데 발목을 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지금 현재 중분위에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3건이 올라가 있지만 또 이제 앞으로 이 남북도로하고 그 스마트 수변도시가 지금 군산시에서 저 행안부에 지금 관할권 신청을 지금 남북도로는 이미 관할권 신청을 했고요. 스마트 수변도시는 지번이 부여되는 대로 바로 또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이 3건만이 아니고 또 계속 어떤 그렇습니다. 이게 좀 보일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번에 우리 이건식 전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이 지금 3건 김제시라고 주장하시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2호 방조제에 대한 문제는 이미 대법원에서 판결이 난 것이고 헌법재판소까지 다 끝났으니까 끝난 걸 가지고서 또 이왈가왈부한다는 건 그건 소모전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일단은 넘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우리 만경강과 동진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어요. 이 두 강은 아주 참 천혜의 그 자연 경계입니다. 이저 3개 시군의 자연 경계로서 두 강이 아주 제 몫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강과 도로의 경계선은 중심선으로 하도록 이렇게 국제적인 또 국내적인 이런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뭐 한강이다, 낙동강이다, 이 강들이 많고 또 군산 충남하고 경계 쪽에 이제 금강이 있는데 이 강들이 전부 이 중심선, 이거 지금 빨갛게 되어 있는데 이 중심선으로 경계가 되어 있습니다. 산맥 이용은 이제 높은 한 등성이를 따라서 이제 하도록 되어 있고, 그건 국제적인 관례고 우리 국내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강의 중심선을 인정을 해야 된다. 이거만해도 인정을 안 하면 이건 너무 독불장군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동서도로 말씀을 또 하셨는데, 우리 지금 신포가 여기입니다. 신포가 여기인데, 이 만경 709가 여기에요. 만경 709는 이건 우리 김제 하천에 있기 때문에 이건 뭐 두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건 재론할 여지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동서도로, 여기가 시작점이고, 종점이 여기인데, 시작점이 우리 김제 신폴이 1666-14번지입니다. 지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리고 이 종점은 우리 방조제, 2호 방조제 상에 있는 신폴이 2420번지입니다. 그럼 시작과 끝이 우리 김제 신폴이 번지로 되어 있는데, 중간에 어떻게 이게 좀 군산 쪽으로 휘어진 것, 구부러진 것도 아니고 거의 직선인데, 이게 어떻게 군산까지 들 수가 있느냐. 이건 참 너무 억지다. 저는 이제 혼자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하고 넘어가야지. 그것도 저것도 아니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만경강의 중심선, 이 빨간 선, 분명히 이건 왼쪽에, 우리 김제 쪽에 동서도로가 있고, 또 이제 이 동진강의 빨간 선, 여기에 이제 우측에 있어서 우리 김제 지역이다 하는 얘기죠. 지번이 그렇게 돼 있는 것을 저는 좀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동서도로가 지금 준공이 돼서 개통한 지가 벌써 4년째로 접어들었는데, 아직도 지금 중앙부처 행안부의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걸 지금 관할권을 주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자, 이건 또 좀 해도 너무하는구나. 뭐 뒤에 이제 좀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우선 중앙부처에서 이런 건 좀 빨리빨리 해야 된다. 지체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 개인적으로 집을 사고 논밭을 사게 되면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이게 등기부에 자기 명의로 등기부 등본 내는 거 아닙니까? 자기 이름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33년 걸려서 만들어진 이 새만금 이 땅이 아직도 지금 관할권이 번지수가 붙여지지 않고 관할권이 결정되지 않았다 하는 것은, 이건 참 이 중앙부처의 사람들 아주 그 직무태만이고 직무유기고, 예, 시장님 봉급 받아먹을 그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김제식과라고 주장하는 이유에 아까 좀 신앙만도 한번. 그래서 신앙만에 대해서 지금 이제 말씀을 하셔서, 예. 신앙만이 지금 이 2호 방조제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만이 지금 우리 국제항구로서 앞으로 굉장히 커져야만 됩니다. 이 동남아권에서 대단히 중요한 항구 허브 역할을 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는데 이 항구가 그냥 이런 상태로 있어서는 안 되고 자꾸 발전하고 확장이 돼야 됩니다. 커져야 됩니다. 그럼 항구가 커지는 가장 좋은 조건이 뭡니까? 물동량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물량이 또 사람이 왕래하려면은 진출입로가 있어야 되는데 이 유일한 진출입로가 바로 동서도로입니다. 이 동서도로가 되고 거기에 이어서 지금 새만금 고속도로가 저 포항까지 우리나라의 동서관통을 하는 그런 중요한 도로가 바로 새만금 고속도로죠. 그것과 연결돼서 지금 그러니까 이 새만금 항만에서 전국적인 물동량을 바로 이 도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 대단히 중요한 도로라고 하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신항만이 방조제에서 한 700m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인공섬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이죠.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고 지금 그 항구가 물동량이 왕래하려면은 지금 2호 방조제를 넘어서 오버브리지로 해서 교량이 지금 2개가 설치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700m 이 바닷물을 매립을 해야 됩니다. 왜냐? 우리 이제 의장님 네덜란드에 로텔담 항구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좀 한 2번 가봤는데 참 대단합니다. 거기 가면 부두가 얼마나 넓은지 전용 부두로 돼 있어요. 철강, 석탄 부두, 네, 컨테이너 부두, 그다음에 이제 과일, 농산물 부두. 그래서 과일이 들어오면 그 부두에서 다시 가공을 해가지고 바로 그냥 역수출을 해요. 예. 그러면 이게 지금 부두가 엄청 이 방조제뿐인데 여기 빨리 이걸 매립을 해야 돼요. 그래서 부두를 만들어 가지고서 이거 지금 우리 한국의 로테탐 항구처럼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걸 꼭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거기가 사이가 메꿔짐으로 해서 이호방조제가 붙는 효과, 그래서 아마 신항만을 김제 거라고 주장을 하시는 것 같아요. 시장님.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이에 대해서 저희 반론 있으신가요?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은 제 입장에서 보면은 얼토당토 않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도로라는 것은 내 군산에 있다고 그래서 김제에 있다고 그래서 전주에 있다고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도로는 누구나 다 사용을 대한민국 국민이면 또 국민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다 모든 산업과 모든 인구 통행이 할 수밖에 없는 게 도로입니다. 예. 그걸로 인해서 신항만이 우리 거다고 주장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 다음에 저 지금 700m를 시장님께서 매립하시자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시장님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2호 방조제를 지금 김제가 차지를 했는데 그것다가 연결시키면 결국은 연결시켜서 우리 김제 거라고 주장을 하고 연결시키자고 하는 것이지, 그것을 무슨 큰 목적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소유권을 내 땅에다가 갖다가 접촉을 시켜놓아야 내 땅이라고 주장할 수 있으니까 그 논리로 저희들은 그걸 내는 것밖에 안 된다. 하나의 욕심적인 생각밖에 안 된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네덜란드 노테르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것은 두 번째 거다. 왜? 소유권 문제가 지금 해결이 안 됐는데 거기서 가공을 하고 노테르담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 군산과 김제 입장에서 더 중요한 것은 소유권에 관할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만이 2차 가공 문제도 나오고 3차 문제도 나오는데, 일단 그런 모든 것들도 결국은 김제가 뭘 하고 싶어도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 우리 군산이 발목 잡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매립 안 된다고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또한 김제도 우리 군산이 뭐를 하면 그걸 발목 잡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소유권 결정이 안 되니까. 이런 문제가 바로 다 생기는 문제가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매립 문제에 대해서 지금 문제를 제기하시는데, 우선 이 항만에 물동량이 드나들려고 그러면은 다리가 2개가 만들어져요.
이게 기본이죠. 그건 만들어지고. 당연히 통행을 해야 되는 그다음에 부분이니까. 중요한 것은 그 방조제 그러니까 항만의 배후에 우리 이건 뭐 스마트 수변 도시 지금 공사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한 2년 후에는 한 2만 5천의 도시가 형성되는 그런 게 바로 스마트 수변 도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항만 경제 특구라든지 농생명 용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거기에 많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인구가 거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비안도라든지 뭐 인접된 막 이런 섬들에 대한 얘기를 하실 텐데 차원이 다르죠. 이쪽은 지금 인구가 뭐 몇만 뭐 몇십만 앞으로 이제 거대하게 이제 이 확대가 될 거기 때문에 이제 그걸 좀 생각을 하시고 이 신항만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5만 톤 구선석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죠 아마. 그런데 이 항구 조건이 제일 중요한 것이 수심입니다. 수심인데 지금 신항만의 수심은 대단히 좋습니다. 그래서 신항만의 규모는 또 그래서 다루도록 거기를 하고 시장님. 아까 그 20만 톤, 20만 ton 이상의 크루즈선이 좀 올 수 있도록 하는. 그래야 허브 항구가 된다. 뭐 어디가 아주 전략적인 좀 긴 안목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신항만의 관할권이 말씀하신 대로 바로 수심 문제 말씀 잘하셨습니다. 바로 우리 군사랑이 그런 수심 문제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대창으로 만든 것이 신항만입니다. 그리고 신항만 사업은 시장님 아시다시피 새만금 사업하고는 엄연히 분리된 사업입니다. 신항만 개발법에 의해서 신항만을 만드는 것이고 새만금은 새만금 개발에 의해서 만드는 것이지 신항만하고 새만금은 별도인데 이제 이후 방조제를 차지하고다 보니까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뭐 도로가 우리 지역에 들어와 있다. 또 그 배후 도시가 다 우리 김제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갖다가 자꾸 대면서 신항만을 소유권을 주장하고 어거지 주장을 하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항만을 만약에 김제에다가 내주는 우리 군산의 운명은 한 번도 생각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군산은 시장님 말씀인 대로 이 신항만이 나날이 발전하면 우리 죽는 게 군산항인데 그러면 군산의 모든 산업이 항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래야 군산의 운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군산 사람들의 시민들이 그걸 그냥 조용히 묵과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이 그러게요. 이제 군산의 대체항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지금 신항만 얘기는 계속 뜨거울 것 같습니다. 기본 계획에 그렇게 돼 있지가 않습니다. 대체항으로 이건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은 또 우리 군산에서 아전연속격으로 군산항이 자꾸 이제 뻘이 쌓여서 매년 뭐 한 뻘을 걷어내려면은 엄청나게 돈이 들어가겠죠. 근데 그거는 군산항 얘기고 그 군산항의 대체항으로 새만금 항을 만들었다. 이건 천부당 만부당한 얘기예요. 그거는 기본 계획 기본 계획상에 그게 전혀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신항만은 새만금 개발에 전혀 들어가 있지 않는 부분입니다, 시장님. 신항만은 새만금 개발에 들어가 있지 않는 부분입니다. 새만금 사업은 아니에요. 처음에 얘기될 때 우리 이제 김한주 지사님하고도 그 얘기도 나누고 뭐 했습니다만은 로테르탐 항구처럼 우리 신항만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근데 항만에 대해서는 이제 별도로 만드는 부분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발전적인 신항만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첨예하게 부딪히고 계시고요. 또 이렇게 사실 주장이 좀 다른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신항만 딱 나오니까 굉장히 길어지는데 지금 다음 질문을 보면은 현재 군산시는 그 새만금 관할권 결정보다 3개 시군의 통합이 우선이다라고 하고 있고요. 김제시는 반대로 관할권 결정을 먼저 한 이후에 통합을 논의하자 이런 입장입니다. 우리 좀 이건 시장님께 먼저 질문 드리겠는데요.
예, 통합보다는 관할권 개정이 우선이다라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통합 언젠가는 뭐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통합을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관할권을 준다. 이거는 지금 아주 거꾸로 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우리 문동신 전 시장님하고도 이제 12년을 같이 이제 시장을 하면서 그때도 이런 얘기를 나눴었어요. 근데 그때 말씀하시는데 통합의 숨은 저희가 아니 흡수 통합에 숨어 있어요. 그 흡수 통합은 있을 수도 없는 겁니다. 어디 대한민국에 어디 그런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흡수 통합하는 데가. 이거는 절대 있을 수 없는 건데 이 통합을 먼저 해놓고 관할권을 나중에 한다. 저는 그때 얘기도 그랬어요. 이거 통합은 조금 이따 하고 먼저 해야 되는 것이 3개 시군의 경계선을 먼저 확실하게 해야 된다. 경계선이 없이 통합을 해놓으면 나중에 통합해놓고 네 땅 내 땅하고 이제 그때 땅밖에 싸움하면은 이거 누워서 침 뱉는 아주 모두 다 창피한 일만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순서가 뒤바뀌었다. 빨리 관할권, 경계선, 관할권을 빨리 해놓고 그러고서 이제 통합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그게 순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할권 얘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새로운 땅이 생겼으니까 이 번지를 붙이자고 하는 건데 지금 아까 이제 그 동서도로 문제 잠깐 얘기를 하셨는데 동서도로를 지금 관할권 문제를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지금 작년 7월 달이죠. 지금 1년도 안 됐습니다. 그 동서도로는 그렇게 급히 지금 관할권 얘기를 하시면서 지금 4년째 접어들어간 동서도로는 지금 그걸 내방쳐 놓은 이런 상태로 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행정안전부에 충분히 지금 제가 좀 비판하는 얘기를 한 것도 바로 그거예요.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왜 이렇게 지자체 간에 불협화음이 나오도록 하느냐. 이건 빨리 중앙부처에서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 몇 번 막 걸기대회도 하고 뭐 이랬습니다만은 이건 직무유기예요, 직무유기.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 시장님께서는 지금 관할권을 먼저 결정을 해야 나중에 통합을 하더라도 문제가 적다 이런 입장이신 거고요. 자, 의장님께서는 또 시장의 말씀이 맞지 않는 게 관할권을 주장하면 김제가 2호 방지지를 차지하고 그걸로 멈췄어야죠. 그런데 신항만 방파제도 요구를 하고 또 동서도로, 남북도로 이제 모든 것이 이제 물론 이 부분들은 요구를 하다 보니까 합쳐지는 부분이겠죠. 그렇지 않고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2호 방조제에 여기서 매듭을 졌다면 관할권 문제가 여기서 매듭이 쳐지고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새로운 문제를 또 제기를 했어요. 새로운 문제를 제기를 하면서 관할권을 주장하면 뺏기는 군산의 입장에서 그걸 자꾸 받아들이라고 하면서 다른 요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받아들일 지자체가 있을까요? 시민들이 있을까요? 없죠. 당연히 없죠.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이후 방지로 끝났어야지. 이 모든 문제는. 그리고 나서 상생 방안을 얘기를 했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고 다른 요구를 하면서 또 그걸 상생 방안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앞뒤가 안 맞는 얘기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살펴볼 때 그렇다 치면 시장님이 지금 주장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통합이 옳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먼저 하지 않느냐. 그러면 관할권 가지고 김제하고 군산하고 부안하고 싸울 이유가 없죠. 통합으로 갔는데. 내 테두리 안에서 예를 들어서 만경시라고 정해놓으면 만경시 안에서 우리가 다 같이 논의하는 부분인데 니꺼 내꺼 땀칠 이유가 없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이 지금 아이를 낳지 않고 노령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서울, 검단, 김포, 하남, 고양 통합에 디딤돌을 놓으려고 많은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한 며칠 전에는 뭐 용인 특례시, 뭐 어디 특례시에서 대통령께서 특별히 또 특례시를 주장을 하면서 특별시를 더 강화시키는 정책을 써나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어떻습니까? 전국에서 경제 최하위 전라북도입니다. 또한 전라북도 인구가 어떻습니까? 전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이 줄어드는 지방도시가 전라북도입니다.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전라북도가 앞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전라북도가 뭉치고 서로 마음을 합해도 부족한 것이 전라북도입니다. 근데 전라북도는 지금 전주는 완주하고 통합하려 해도 원활히 진행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 군산 김제 부하는 새만금권을 놓고 서로 갈등과 대립만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의 최종 자립도는 약 한 10.5%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못 사는 전라북도가 힘은 합할 생각은 않고 서로 다툼만 하고 니꺼 내꺼만 싸우고 있습니다. 과연 전라북도가 미래로 나감에 있어서 이렇게 나가야 할 것인가? 우리 모든 정치권은 또 우리 모든 시민들은 한번 뒤돌아봐야 됩니다.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볼 때, 자, 시장님께서도 전에 통합을 주장하셨습니다. 시장님, 아마 내가 기자회견에서 잠깐 그 서류를 봤습니다. 2017년도인가 시장님이 저 모 기자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시장님이 전주하고 김제하고 통합 방안에 답변을 한 걸 제가 봤습니다. 그때 시장님께서 주장하는 것이 뭐였냐? 전주 도청을 김제 새만금에다 갖다 놓으면 말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통합된다는 말씀을 시장님께서 하셨습니다. 시장님, 제 말이 맞습니까? 예, 주장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누구보다도 통합에 대해서 선견 지명이 있으시고 관심이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통합이 아마 시장님께서 그렇게 주장을 하셨지만 안 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이유는 전주권이 과연 지식, 문화, 경제 중심이 그 중심의 축이 전부 도청인데 도청을 우리 김제에다 갖다 준다고 하겠습니까? 절대 않죠. 왜? 자기들 주도권을 놓치기 때문에 안 씁니다. 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그걸 주장할 때는 통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관이 오야만이 도시가 발전한다는 그런 의미를 시장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 주장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새만금이라는 문제를 놓고 우리 군산 김제 부안이 과연 이렇게 싸움만 하고 대립만 해야 되는가? 새로운 상생 방안은 없는 것인가? 통합 방안은 없는 것인가? 한번 뒤돌아 생각을 해보자. 저는 그런 큰 의미를 담고 오늘 우리 시장님과 그 논의를 한번 해보고자 제가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시장님 솔직히 말씀하신 전라북도의 낙후성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힘을 합하는 통합이 안 돼서 그런다. 그 통합하고 지금 이 새만금에서의 통합은 조금 다른 겁니다. 예, 시장님 한번 말씀하십니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3개 시군 통합을 말씀하시는 부분이고요. 그럼요. 이거하고는 지금 다른 말씀. 예, 저도 뭐 그런 취지에서 여쭤본 거고요. 뭐 통합의 문제는 조금 더 의사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그렇게 하시죠. 지금 김제 전주 통합 문제가 몇 년 안 됩니다. 그 정동영 전 의원하고 뭐 이번에 또 출마를 하셨던데 그분하고 이제 식사하는 자리에서 김종회 우리 당시 국회의원하고 셋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눴어요. 그 무슨 뭐 자료를 가지고 그러면 당시 시장님께서는 그 긍정적인 입장이셨나요? 그 당시에 시장님 입장은 긍정적이셨어요? 전주통합 부분에 대해서? 그저 뭐냐면 김제하고 전주하고 통합을 하는데 자, 우리 새만금이 지금 33년이 됐는데도 지금 매립도가 한 48% 정도 될 겁니다. 반도 채 안 될 거예요. 조금 주제하고 벗어나는 지지부진하냐. 이게 문제가 커요. 좀 잠깐 주제하고 벗어나니까 시장님. 그렇기 때문에 전주의 우리 시민들이 도청을 그냥 옮기자는 게 아닙니다. 저 전남 보세요. 전남 도청이 어디가 있습니까? 무안에가 있죠? 예, 맞습니다. 위에 충남이 도청이 어디가 있습니까? 홍성에 예산 그 바다 쪽에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린 새만금이라고는 이
1억 2,300만 평 엄청나게 이 좋은 땅이 이 공짜 땅이 있는데 그걸 놔두고서 우리는 안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좋은 조건을 다른 데보다도 훨씬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이걸 걷어차고 있다 하는 얘기. 이게 안 되죠. 그리고 이제 제가 전에도 우리 세종시를 만들기 전에 노무현 대통령 당선되시고서 그게 행정 수도를 뭐 얘기가 됐었어요. 그래서 우리 전주에 와서 성경영 위원장이 통합 문제는 나중에 한번 또 시간을 가지고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요. 그때도 우리 새만금에다가 행정 수도를 만들자 하는 얘기를 제가 역설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무 소리를 못 하더라고요. 자, 1억 2,300만 평인데 2,300만 평이 소요된다고 그러니까 뚝 띄어서 쓰고 1억 평 개발을 하면 개발 이득금으로 이 행정수도를 하고도 남는다. 네, 방금 그 이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의장님께서도 혹시 반론이 있으신가요? 저는 우리 이건식 시장님의 그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께서 전주와 김제의 통합 방안을 제시하시면서 전라북도청이 김제 새만금으로 오는 것이 온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 말씀이 대단히 공무적이고 우리 전라북도가 나아가는 큰 방향의 물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전주는 두 가지 이유에서 의해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거부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첫째는 전주 시민들이 그걸 들어주지 않다. 왜 내 뜻에 응해주지 않는다는 시장님 말씀이 계셨고 두 번째는 시장님께서 33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새만금은 하나도 발전 없이 이대로 있다. 거기에 두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전주는 전라북도의 교육, 문화, 지식, 금융의 중심지입니다. 우리 김제나 우리 군산이나 말할 것도 없이 오랜 세월 지났지만 전주에 있는 분들이 김제나 군산으로 이동하지 않습니다. 바로 경제, 문화, 교육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구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많은 공장을 유치하고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지방 인구들은 우리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타 도시도 다 줄어들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살펴볼 때 과연 새만금이 군산, 김제, 부안이 이렇게 다툼으로써 과연 이게 인구를 끌어들일 수 있는 일인가 생각하면 반대로 시장님이 전주에서 주장하셨듯이 반대로 군산, 김제, 부안 서로 통합 방안을 시장님께서 제시해 주시고 그렇게 나간다면 오히려 김제가 중심지로서 3개 시군의 중심지로서 빠른 성장을 할 것이다. 인구를 끌어들일 것이다. 그 이유는 사람하고 관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종시를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세종시를 예를 들겠습니다. 10여 년 전에 세종시가 인구 10만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특별광역시로 만들면서 세종시가 12년여 지난 지금 이 시점에서는 38만, 40만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전주시를 한번 예로 들겠습니다. 전라북도청이 지난 저 구도심에서 효자동 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지금 전주의 소재지가 어디입니까? 바로 효자동이 전라북도의 중심지가 됐습니다. 전주의 중심지가 됐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시장께서 주장하시는 관이 왔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 군산, 김제, 부안 필요하다면 하루라도 빨리 익산까지 끌어들여서 광역도시를 만들고 광역청사를 김제에다 놓고 거기에 지금 군산 법원도 그렇습니다. 익산은 군산 법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제는 전주 법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의장님, 제가 이따가 삼시군의 그 상생 방안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 거니까 그 부분은 그쪽에서 시장님이 차선책인 김제, 군산, 부안 나아가서 우리 김제까지 익산까지 포함해서 우리끼리 힘을 합해서 살아갈 수 있는 차선책은 한번 없는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큰 선구자적인 그러니까 입장에서 생각을 한번 해주십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 언젠가는 통합이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아마 이루어지는 시기가 오지 않겠느냐. 저도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언제냐는 걸 시기고
여건이 조성이 돼야 되는 건데 그냥 아무렇게나 통합이 되는 게 아니고. 근데 통합이 되면 새만금 특별시라고 하든지 했을 때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니고 통째로 된 게 아니고 군산구, 김제구, 부안구로 나눠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계가 있어야죠. 경계가. 예. 경계가 지금 되지가 않고 이 관할권이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통합만 하자. 예, 알겠습니다. 아주 시장님. 참 예. 좋은 얘기죠. 예, 시장님. 예. 뭉치면 살고 헤어지면 죽는다는 뭐 이런 논리와 예, 예. 같은 거니까. 예, 시장님, 충분히 순서가 의견은 전달이 된 것 같고요. 예, 통합에는 뭐 복잡한 절차와 많은 시간이 필요하긴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보면 뭐 주민투표든 의회에 또 뭐 이런 여러 가지 동의라 이런 걸 또 걸쳐야 되니까 이것은 또 쉽지는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또 추후에 차차 논의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아마 전라북도에서는 그보다 조금 더 쉬운 방법인 뭐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지금 또 추진하고 있어요. 또 이에 대해서도 또 김제와 군산시의 어떤 의견이 좀 엇갈리는 것 같아요. 김제시에서는 이 특별지방자치단체 과연 필요하냐, 필요 없다. 군산시는 하자. 좀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우리 의장님 먼저 특별지방자치단체 이 새만금요 설립에 대해서 의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까요? 그러니까 그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꾸 이유를 따지고 트집을 잡고 하다 보면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새만금 특별자치단체의 구성에 대해서는 김관영 지사가 내놓은 대안인데요. 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김제는 김관영 지사가 군산 사람이니까 못 믿겠다. 그 일단 출발이 불신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불신이 있으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군산의 입장에서는 관할권 문제를 중지하고 특별자치단체 구성에 서로 평등한 입장에서 다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관할권 문제를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장을 하면서 우리가 상생할 수 있는 새만금 특별자치단체를 구성해서 한번 해보자 하면 이걸 또 받아들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관영 지사가 분명히 입장을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새만금 특별자치단체를 전라북도 차원에서 내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할권 문제는 중지하고 그 대안까지도 지사가 내놓아야지. 그렇지 않고 그걸 관할권이라는 문제가 부수적으로 붙어서 그게 지금 군산과 김제의 가장 큰 발목의 갈등의 원인인데 그 자체를 놔두고 새만금 특별자치단체를 구성하자고 하면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이 안 되는데 그게 구성이 되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또 김제는 김관영 지사께서 또 지사가 우리 군산 사람이라 군산 편드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불신의 마음을 갖고다 보니까 이쪽도 저쪽도 결국은 아무 대안 없이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로 싸움만 하다가 세월만 가는 이 형국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새만금 특별자치단체에 굳이 이런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통합으로 가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구 부분은 통합을 전제로 놓고 그 구를 인구를 어떻게 자르고 지역을 어떻게 자를 것인가 그 부분은 그때 가서 논의하면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오히려 그게 더 빠른 부분이고 하루라도 빨리 통합하는 것이 김제가 중심지가 돼서 하루라도 더 빨리 발전하는 중심이 되는 것이 김제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김제 시민들이나 김제에 계신 모든 정치권이나 김제의 모든 지식자들이 김제가 중심이 돼야 클 수 있다는 그 논리를 가지고 한번 연구하고 토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가져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한번 이 자리에서 꼭 건의의 말씀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의장님께서는 그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그 구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한다.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차라리 아예 3개 시군 통합을 하는 게 더 우선이다. 뭐 그렇게 우선인데 그게 맞는데 문제는 관할권 문제를 김관영 지사가 해결해서 구성을 해야지 관할권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결국은 갈등밖에 일어날 수 없는. 그래서 이제 이 앞에 제가 드린 질문이 관할권 결정이 우선이냐 통합이 우선이냐라는 것을 질문 드린 거였거든요. 그러면 지금 사실 도지사 입장에서 관할권 결정을 할 수도 없잖아요. 지금 행안부 중분위에서 일단 결정을 해야 되고 또 이게 또 수긍하지 못하면 대법원까지 가는 상황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라북도 특별자치 도입니다. 예. 이제 예. 그러면 모든 중앙의 일정 부분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타 지역에서는 마산, 진해, 창원 통합해서 잘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아다시피 타 지역들도 계속 통합의 연결기를 맺어가고 있습니다. 네. 가장 어떻게 보면 통합의 우선주자가 전라북도가 돼야 되는데 전라북도는 한 치 앞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도지사께서도 우리 군산, 김제, 부안 또 나가서 익산까지 포함해서 통합의 논의를 본격적으로 도마 위에 올려놓고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에서만 우물쭈물쭈물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본인의 정책 공약으로 내놓지 않고 안에서만 우물쭈물쭈물 이런 논의하는 식으로 해서는 답이 안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도지사께서 본인이 결단하고 대안으로 내놓고 이렇게 갑시다 하고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도지사께서도 김제나 부안 출신이 아니었더라면 편했을 텐데 또 군산이어서 이렇고 그건 또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전에 소화진 지사님도 예. 또 우리 또 군산 시민들은 예. 또 김제분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군산이 이웃방지를 뺏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또 이렇게 생각. 이게 바로 이 시민들의 정서기 때문에 그런 것 이런 같습니다. 부분은 예. 우리가 또 조금씩 군산 이해하고 시민들은 군산 넘어갈 시민대로 수밖에 우리 지역 없는 출신이니까 부분이라고 기대감이 있을 생각합니다. 것이고 예, 또 김제는 또 맞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수밖에 없고 막 맞습니다. 그런 상황인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예, 우리 시장님께서는 그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에 대해서 예, 우선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이거는 지금 새만금 사업이 정부에서 하는 국가사업입니다. 정부에서 하는 국가사업인데 지금 거기에 우리 3개 시군에서 독자적인 뭐 아무것도 지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예. 우선 그것이 이제 제일 큰 그 관건이고요. 그래서 지방자치법 201조에 보면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은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합한 것으로 한다. 그런데 어떻게 돼 있냐? 90% 이상 관할이 결정되지 않으면은 할 수가 없다. 이 201조 법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법을 지키지 않고 우리가 멋대로 그냥 뭐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것을 우리가 빼먹고 그냥 그 뭐라 할까 듣기 좋은 뭐 이런 미사역으로 해서 이거 얼버무려 가지고는 되지가 않는 겁니다. 이 법이 있는데 법을 지키지 않고서 그거 하면 됩니까? 아까도 이제 이호방조제를 지금 인정을 하시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지금 자꾸 얘기를 하셔서. 근데 그 대법원 판결로 해서 법이 판결을 했으면 법을 따라야죠. 그럼 그렇지 않으면 민주 시민이 아니죠. 법을 지키는. 그러면 그건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러고서 넘어가야 된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그리고 이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이게 지금 해당 3개 시군에 해당되는 거지 전라북도 도는 전혀 권한이 없습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예, 권한이 없어요. 이제 그런데 지금 특자도가 되면서 전라북도에 지금 뭐 그 특위를 만들어 놓고 조례를 만들어 놓고 지금 뭐 별일 다 해놨어요. 우리 도에서 지금 너무 오버하는 겁니다. 오버를 해도 너무 오버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거는 지금 자칫하면은 이거 흡수 통합하려고 이 꼼수 쓰는 거 아니냐? 또 전라북도에서 이거 또 다 새만금 이거 장악해 버리려고 옛날에 그저 뭐 위임 받아 가지고 뭐 하려고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 관할권을 결정을 지연시키려고 하는 하나 그것도 수법으로 이거 뭐 하려고 그런 거 아니냐? 막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3개 시군에 위임 업무가 없어요. 위임 업무가 국가 사업이기 때문에 그 지금 전부 그렇게 돌아가는데 이걸 특별지방자치단체 이걸 만든다. 지금 거기에는 사는 사람도 하나도 없습니다. 아직은 주민이 하나도 없죠. 그냥 그 지역만 땅만 있고 물만 있는 뭐 이런 건데 그거를 특별자치단체를 만든다. 무슨 의미를 가지겠느냐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의미 없다. 이거는 지금 좀
알겠습니다. 안 맞는다. 불합리한 주장을 지금 예. 도가 이렇게 앞장서서 지금 하고 있다. 저는 예.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예. 지금 그 행안부 중분위의 그 3개 우리 지금 만경강 70 방수제도로 동서도로 그리고 새만금 신항만 방파제가 올라가 있는데 지금 이것도 지금 아직 해결이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군산시에서는 또 그 새만금 그 남북도로 1, 2구간 그리고 조만간에 그 수변도시에 대해서도 아마 관할권 신청을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또 이것 또한 또 새로운 분쟁을 예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앞으로 이 지금 관할권 분쟁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보십니까? 좀 걱정도 많이 드는데 앞으로요. 지금도 뜨거운데요. 예, 시장님 먼저 한번 말씀해 주시죠. 관할권 분쟁은 이건 참 정말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체할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지체할 아주 집 사고 땅 사면은 자기 이름으로 등기 이전부터 하는 게 제일 먼저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이렇게 처박아 놓고 안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중앙부처에서 너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좀 강구를 하고 싶고, 이 관할권 부여에 대해서는 우리 3개 시군이 한 목소리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정부처에서도 빨리 알아듣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봐지고 지금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125 방조제 결정 취소 소송을 군산 부안이 2015년 10월 27일 날 했습니다. 이게 자그마치 6년이 걸려서 5년 반 걸렸군요. 대법원에서 기각을 해버렸어요. 기각이라는 건 말도 안 된다. 이건 아주 전혀 논의의 가치가 없다 하는 것이 기각이지 않습니까? 이게 2021년 1월 14일 날 있었어요. 또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소송, 이게 2호 방조제에 대한 그거를 헌법재판소에 2016년 1월 11일 날 또 하셨어요. 이게 4년 만에 또 헌재에서 각하를 해버렸습니다. 2020년 9월 24일 날입니다. 참 이거 하나마나 한 짓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무리한 짓을 했다는 것이 바로 기각시키고 각하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시간 낭비고 불신을 초래하고 뭐 통합 얘기를 하시는데, 통합으로 가려면 이런 많은 것들은 인정할 거 인정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나 이 강의 중심선으로 해서 경계가 된다. 이런 건 인정을 해야죠. 어떻게 군산에서만 이걸 인정을 안 하면 이거 어떻게 천하의 독불장군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하고, 제가 이제 이제 몇 가지 통계를 좀 내왔습니다. 우리 지금 군산이 우리 김제에 비해서 엄청나게 특혜를 받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제가 몇 가지만 향후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관계가 있는 내용이신가요? 그러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엄청나게 지금 상대적 박탈감 피해 의식이 극심한데 이건 나무 일이니까 나물러라 하는 식으로 되면은 이웃사촌에 이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말짱한 일입니다. 자, 우선 해상 경계선 보면은 오늘날의 새만금 땅으로 치면은 군산이 71.1%, 김제가 13.2%, 부안이 15.7%. 이 부분은 이따 상생 방안 때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아니 이거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사회자 말씀을 안 들으시네. 방조제 길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해안선 길이를 보면 해안선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항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데, 군산은 지금 280km가량 돼요. 280km. 우리는 10.88km입니다. 10km. 부안은 177.94, 178km 정도 돼요. 이게 비교가 됩니까? 이 해양수산의 이 저력이라고 하는 건
엄청난 겁니다. 그 항구나 뭐 해양수산 이 해안선이 얼마나 하는 것이 지역의 경제하고 직결되는 거예요. 지금 부안이 우리보다 인구가 훨씬 적고 그러는데 부안에 가면은 아주 그냥 기름기가 번지르 하듯이 얼마나 활성화된지 몰라요. 이 비근한 예입니다. 그다음에 새만금 사업으로 인해서 이 없어진 해안선을 보면은 군산은 한 19km 정도 되고 저희는 36km가 됩니다. 예, 부안은 29km 되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항포구에 있어서 군산은 군산항이 있고 비흥항이 있고 한 20개 정도의 항포구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김제는 신포항이 있었는데 그걸 포함해서 7개 항포구가 다 무효가 됐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예. 이거 참, 이거 이럴 수가 있나 싶어요. 이 새만금 사업을 원망하는 그런 시민들이 없겠습니까? 현재 사는 사람들이. 부안군은 지금 격포항, 가력도항에서 21개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격차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는 제로, 동그라미 제로인데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네. 이런 거를 이웃사촌에서 어떻게 모른 척 할 수가 예,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 그리고 시장님.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 예. 지금 관할권이 현재 돼 있는 것을 좀 비교를 해보니까 우리 군산은 지금 산업단지 한 가지만 해도 810헥타가 돼요. 우리는 농업용지 509 딱 하나 334헥타. 부안은 지금 환경, 관광, 잼버리데이 덕택에 1062헥타가 돼요. 네. 이거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예. 2배, 3배 이렇게 있는데 아마 그래서 이런 거를 예. 우리가 좀 알아야 되고 예. 그다음에 저는 우리 김관영 지사님이 지금 참 지금 2년도 안 됐는데 능력 있는 분이에요. 일 많이 하시고 우리 전국 특별자치도도 만드시고 거기에 이제 현대조선도 유치를 하고 하이퍼 튜브 종합 시험센터 또 유치를 하고 최근에 2차 전지도 유치를 하고 군산항 제2준설도 투기장도 만드시고 국제공항도 그거로 지금 유치를 했고 새만금 개발청도 김관영 지사님 얘기는 빼고 아니 예, 시장님 들어보세요. 시장님 새만금 개발청 질문의 요지에 맞게 답변을 해주시면 새만금 감사하겠습니다. 개발청도 지금 군산에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될까? 이러한 것들이 예. 군산에 다 치중이 돼 있어요. 예. 여기 지금 나눠줄 만한 것도 있으려면 그런 거 없습니다. 전부 군산에 완전히 집중돼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거는 우리가 한번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되겠다. 보냐라는 게 제가 질문 드린 거였거든요. 이 새마을군 관할권 분쟁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어떻게 보시는가, 그게 제가 이제 드린 질문이었는데, 그러니까 아마 시장님께서는 이런 여러 가지들을 설명하시는 이유가 아마 이런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이런 피해 의식을 고려해서 아마 저쪽에서도 현명한 판단을 하지 않겠냐, 아마 이런 취지에서 설명을 하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러면 어떻게 통합이 이루어지냐 하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우리 의장님께 질문을 드리겠는데,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시장님 아다시피 이후 방주제 우리가 이후 방주제를 김제한테 넘겨주고 분쟁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근데 또 신항만을 또 요구를 하니까 분쟁이 더 격화되는 거예요. 시장님 욕심을 한도 끝도 없이 부리면 반대로 시장이 군산 시민들이 이걸 용납하겠어요? 용납 않죠. 서로 뭔가 득이 될 수 있는,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 서로 이해가 또 되고 서로 화합도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게 일방적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 이것은 이제 법률적인 문제고 문제는 보시면서도 그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시장님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은 일단 의장님의 발언 시간. 시장님 우리가 법률적으로 시장님하고 나하고 아무리 따진들 우리가 법률적으로 잡아내기는 어렵다. 왜? 이것은 중분위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고 더 크게 판단해야 할 문제지. 시장님하고 저하고는 우리 입장만 얘기하는 것뿐이지 우리가 결론을 낼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시장님.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시장님이 아까 이런 부분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시장님도 전주와 통합 방안을 이렇게 내놓고 오시는데, 자, 흡수 통합이 된다. 군산 인구가 26만이고 김제가 8만이고
부안이 5만이니까 우리가 흡수 통합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김제가 발전을 하려면 시장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쨌든 어디선가 인구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인구를 들어오기 위해서 시장님도 전주에다 통합을 얘기를 하신 것이고 그러면 전주에는 아까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통합에 전주가 자기의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33년이 흘러도 새만금은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우리끼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러면 이 방법 외에는 없는 것인가 한번은 생각해서 시장님 저는 그 부분에 자 군산은 인구가 많지만 김제는 중심지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부안, 군산 그 가운데에 김제가 있습니다. 필요하면 익산까지 두른다면 80만이 넘는 중심지가 됩니다. 전주를 의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끼리 힘을 모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시장님? 그래서 저는 오늘 저는 시장님을 존경합니다. 왜? 시장님이 김제에다가 어쨌든 이후 방주자라는 큰 선물을 안긴 건 현실적으로 사실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 이제는 우리 시장님께서 김제에 큰 선물을 얹었으니까 이제는 우리 전라북도가 나갈 수 있는 방향이 우리 군산, 김제, 부안이 나갈 수 있는 방향이 더 큰 방향은 없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한번 고민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님이 한번 연구를 좀 해주십사 하고 간곡히 저는 그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관할권 분쟁 어떻게 될 것으로 의장님께서는 보시나요? 관할권 분쟁은 어쨌든 뭐 현실적으로 계속해서 중군에서 김제는 김제대로 군산은 군사대로 계속 지금 입장만 표명을 하고 있고 중군이 자체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죠. 왜? 이후 방주제를 김제로 갔는데 신항만까지 요구하면 이걸 마저 가면 군산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운명이 달려있는 문제인데 쉽게 놓을 수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만약 시장님께서 군산 시민이라면 군산의 시장님을 하신다면 쉽게 놓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건 똑같은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군에 있는 분들도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을 상생 방안으로 서로 갈 수 있는 부분은 없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장님께서는 선구자시니까 더 큰 선구자 입장에서 한번 시장님이 고민 좀 해주시고 더 연구를 한번 지금 말씀대로 신앙만을 참 김제 양보를 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겠죠. 군산 시민들 입장을 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법과 관습 이런 얘기도 좀 드렸는데 엄연한 이 법을 적용할 때는 적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지 않고서 이 나라 참 정치를 해나갈 수 없는 것처럼 법과 원칙이 이게 지켜지지 않고 그게 적용이 안 되고 그냥 들쭉날쭉해서 만인은 법 앞에 평등이라고 하는 거 이것도 무시돼 버리고 그러면은 이게 완전히 질서가 무너지는 거죠. 저는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법이라는 것은 언젠가는 결론을 내겠죠. 시장님 김제로 됐든 군산으로 됐든 어쨌든 법에서는 결론을 내겠죠. 과연 이게 법으로 결정이 이렇게 꼭 받아야만 하는 것인가? 우리가 더 큰 문을 열 수는 없는 것인가? 저는 이 부분을 오늘 시장님은 이렇게 서로 의견도 주고받고 하려고 그러게요. 저는 어떤 지금 두 분이서 합의점을 찾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고 지금 두 분 말씀하시는 거로 보면 일단 중분위에서 결정을 하고 아마 어느 도시에서 어느 쪽으로 결정을 하든 아마 한쪽에서는 수긍하지 못할 거예요. 그럼 결국엔 대법원을 가야 되고 또 대법원 판결을 따라야 되는 또 이런 것을 참 겪어야 된다는 게 저로서는 좀 안타까운 일인데 지금 두 분의 대화를 봤으면 거기까지 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사실은 그 질문지를 사전에 두 분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지금 6번째 지금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부분이 어떤 군산과 김제와 그 군산의 상생 방안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아까 그 이전 질문에서 상생 방안도 좀 어느 정도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래도 좀 방법을 좀 조금은 이렇게 좀 시큰한 차원에서 좀 좋은 의미에서 과연 상생 방안이 없는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만 가야 되는가? 우선 한번 의장님 어떻게 상생 방안이 없을까요? 저는 상생 방안이 통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군산 김제 부안이 서로 힘을 모아서 우리 전라북도가 전국에서 최하위의 인구 또 최하위의 경제입니다. 그러면 군산 김제 부안이 김제를 중심으로 해서 통합을 이루어질 경우에 아까 시장님께서 내다봤던 개발 속도 그리고 김제가 중심지로서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할 겁니다. 네. 왜? 관과 사람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세종시가 40만 인구가 되도록 바로 청사가 왔기 때문에 서울 청사가 세종시로 왔기 때문에 발전한 겁니다. 전주에 가까운 전주의 효자동이 지금 전주의 중심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전라북도청, 경찰청이 효자동으로 왔기 때문에 발전을 한 겁니다. 그렇지만 그 반복되는 얘기지만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주는 김제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 반대를 합니다. 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치면 우리끼리라도 힘을 합쳐자. 현실적인 힘을 합쳐자. 그래서 광역도시를 만들어서 김제가 청사, 광역청사 놓고 거기에 관 갖다 놓고 그러면 당연히 모여듭니다. 네. 그리고 솔직히 군산도 뭔가 어드밴티지가 있어야 통합하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군산은 큰 테리토리에서 인구가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인구가 제일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인구가 많으니까 우리가 이 군산, 김제, 부안 합쳐서 우리가 모든 부분을 견인한다. 이 위안의 마음이 있고 김제시는 우리가 모든 문제의 중심이 된다는 위안의 마음이 있습니다.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는데 인구가 많아서 세계를 지배합니까? 다문화 국가입니다. 거기에는 금융, 문화, 지식, 경제, 과학이 중심이 됐기 때문에 세계를 지배하는 겁니다. 결국은 세계를 지배하려면 거기에는 또 마찬가지로 사람이 조금 적정 인구는 모여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김제를 중심으로 해서 사람이 모여들게끔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그 중심으로 해서 또 우리 군산은 많은 인구가 있으니까 모든 다 같이 또 여기도 우리 저기도 우리라는 개념을 가지고 견인한다는 그런 또 자부심을 갖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저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학자나 누구도 만날 수도 있지만 우리 김제의 새만금을 뭔가 우뚝 세우는데 큰 역할을 한 이건식 존경하는 시장님이기 때문에 시장님하고 처음 얘기하는 것이 가장 더 빠른 속도로 이 부분을 변화시킬 수 있다. 네. 또 우리가 변화와 개혁을 할 수 있다 하는 의미에서 오늘 제가 이렇게 시장님을 뵙자고 이렇게 의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상생 방안은 통합이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상생 방안은 뭐가 있습니까? 이제 아니 그 통합을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건 아니라고 그랬죠. 이제 지금 당장이 아니고 그 여러 가지 여건, 분위기 이런 것들이 이제 무르익었을 때 통합이 이루어지는 거지. 그냥 그저 뚝 잘라서 그냥 두부모 자르듯이 해서 조립하는 이런 게 아니잖아요. 통합이라는 건 한 집 살림 하자고 그런 건데 한 집 살림입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그럴 수가 없죠. 인위적으로 그냥 막 뚝딱해서 만드는 건 아니다. 그렇다면은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을 사전에 다 해결을 해놓고 그러고서 통합 얘기를 해야지. 그것도 아니고 후덕대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하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렇게 나가면은 이게 안 돼요. 나중에 통합 후에 무지무지하게 후회하는 그런 통합이 된다. 지금 창원, 마산, 진해 같은데 거긴 3개 시가 정확하게 그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이제 통합이 이루어지니까 아주 크게 그 잡음 없이 이렇게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져. 우리가 이제 그런 걸 타산지석으로 좀 삼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도 저는 시장님 말씀을 존중드립니다, 시장님.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시장님도 이렇게 우리가 다른 방향은 없는가 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좀 한번 그래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제가 될 만한 그런 것을 사전에 제거를 하자. 그렇습니다. 그 이제 제일 먼저 얘기되는 게 경계란 말이에요, 경계. 네. 우리 집안에서
아들들 뭐 재산 싸움 나오면 뭡니까? 네 돈이 맞냐, 내 돈이 맞냐, 뭐 이 재산 싸움이 그거 아닙니까? 이 경계선이 이게 불명확하면은 그런 현상이 나온다는 얘기. 이게 시장님 그 부분도 관할 것만 놓고는 지금 서로 법대로 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시장님. 서로 싸우는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도 다른 방향이 있거나 방법이 있다면 글쎄, 우리가 찾아보자 이런 말씀. 그렇게 문제가 될 만한 것을 사전에 정리를 하고 넘어가자. 네, 예. 그게 바로 그게 제일 첫 번째가 바로 이 우리 3개 시군의 경계선이에요. 경계선. 예. 경계선이 지금 벌써 몇 년입니까? 지금도 해결이 안 됐잖아요. 근데 이 통합한 다음에는 그때는 잘 될 것이다. 이거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거는 이 참 화장실 갈 때 올 때 마음 다르더라고. 알겠습니다. 이게 예, 시장님께서는 시장님께서는 그러니까 그렇게 쉽지가 않죠. 상생 아주 어려운 예. 문제입니다. 이 3개 시군이 상생을 하려면 일단 경계선보다 명확하게 그럼요. 경계선 경계선 것이 관할부터 선결하는 게 해놓고 상생 방안이다라는 그래야 말씀이시네요. 후환이 없어요. 후환이. 아까 제가 세 번째 드렸던 질문이 그렇지만은 통합이 우선이냐 관할이 우선이냐였는데 계속 주장하면 예. 결국은 군산과 김제는 계속 예. 싸우자는 얘기밖에 안 되고 시장님 이 관할권 문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파제를 하나를 놓고 또 싸우는 문제라고 하면 그렇게 쉽게 해결될 수도 있지만 건건이 있습니다. 예. 건건이 충분히 올라가서 그게 20년이 갈지 30년이 알겠습니다. 갈지 예, 알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차트를 잴 수가 없습니다. 예. 지금 1호 방조제는 부안, 2호 방조제는 김제, 3, 4호 방조제는 군산으로 일단 이것은 결정이 됐어요. 사실은 이러한 결정들이 어떻게 보면 방조제만 갖고 너네 거다라는 것보다는 방조제와 인접한 어떤 이런 부분에서 조금은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고 교두보를 확보하는 이런 취지가 좀 있다라고 봐야 되다 보니까 근데 지금 아까 의장님께서는 2호 방조제를 김제가 가졌는데 더 욕심을 내느냐 이제 이런 또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또 시장님께서 볼 때는 2호 방조제 확보의 의미가 결국에는 그 인접한 땅들이 대부분에서 이렇게 후에 어떤 결정을 해주기 위한 어떤 사전 그런 그렇죠. 하나는 목적이다. 이렇게 또 보시는 것 같아요. 예. 오늘 좀 장시간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요. 일단 좀 오늘 토론 일단은 첫 자리인 만큼 좀 저도 좀 미숙했고요.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일단 좀 마무리를 좀 발언을 드려야 되겠는데 시장님 먼저 마무리 말씀해 주시죠. 오늘 만남은 소통의 실마리를 푸는 하나의 징검다리 아니냐. 저는 뭐 그 정도 좀 기대를 해봅니다. 우리 또 김영일 의장님이 아주 해박하시고 전문가이시구만요. 그러니까 뭐 앞으로도 대화를 나눌 여지가 뭐 충분히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운명적으로 이제 이웃사촌으로 이렇게 새만금에서 참 같이 살아가고 있는 거니까 이 갈등이나 분쟁 이런 거는 좀 최소화하고 없애는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대승적 차원에서 우리가 좀 접근을 하고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군산시도 진정으로 이제 이웃사촌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은 김제시도 그러지 않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상생을 하는 이런 상호 상생을 하는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시작을 해야 된다. 생각의 기본을 거기에 두고서 해야 된다. 이걸 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이제 김제 시민 여러분들 그리고 군산 시민 여러분들 많이 경청하셨을 걸로 생각합니다만은 우리가 서로의 자기 욕심만 얘기하다 보면은 이 실마리를 풀 수가 없습니다. 문제 해결이 전혀 불가능한 그런 구렁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들을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깊이 생각하시고 여기에 또 좋은 지혜를 좀 많이 베풀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예.
이제 의장님께서도 마무리 말씀해 주시죠. 존경하는 이건식 시장님, 장시간 상생 방안에 대해서 새만금을 우리가 이대로밖에 갈 수 없는가, 이렇게 다툼과 갈등으로밖에 갈 수 없는가에 대해서 함께 장시간 고민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군산 시민과 김제 시민 여러분, 오늘 이건식 회장님과 함께 새만금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관할권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장시간 토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뜻깊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회장님, 시장님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장시간 시민의 방송을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방송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희 방송의 의도는 새만금 매립지 관할권 분쟁에 대해 김제시와 군산시의 주장과 진실을 바로 알고 문제 해결과 상생의 방법을 또 없는지 이런 부분을 찾아보자는 거였습니다. 오늘 방송이 자칫 양시 간의 갈등을 더욱 부추기지는 않았길 바라며 또 두 도시가 만나서 머리를 맞대고 양보와 타협으로 상생의 길을 찾길 바랍니다. 김제 시민의 방송은 앞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다양한 시민들을 만나고 지역의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도 토론을 가져볼까 합니다. 김제 시민의 방송에 대해 꼭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좋습니다. 좋습니다.